어머니는 집에 계셔야죠. 평생 민박집에서 청소나 하셨으니까.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명품 선글라스 너머로도 차갑게 느껴졌다. 리조트 구경? 굳이 가실 필요 있으세요?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 이순희, 65세. 속초에서 40년을 살다가 석 달 전 서울 대치동으로 올라왔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다. 3개월 전 속초.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되던 봄날이었다. 속초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동해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당신 없으니 이 넓은 집이 무덤 같아요. 밤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관리인 김 여사가 물었다.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거짓말이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매일 밤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우는 것도 지겨웠다. 준호, 내 아들. 아들은 서울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가요. 미안해요. 항상 같은 말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결심했다. 서울로 가자. 아들 곁에서 살자. 돈이 많으면 뭐하나. 800억짜리 호텔 그룹을 소유하면 뭐하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67인데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서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될까? 아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곧 대답이 들렸다. 엄마, 당연하죠. 오세요. 수진이한테도 말할게요. 수진, 며느리.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여자.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도시 여자. 아버지가 대형 금융회사 임원이라고 들었다. 외동딸로 부유하게 자랐다고. 결혼식 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자주 뵙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를 본 건 명절 때 딱 2번뿐이었다. 김포공항, 그리고 대치동. 비행기에서 내려 김포공항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준호야. 5년 만에 가까이서 본 아들은 많이 지쳐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현장 일이 얼마나 고된지 한눈에 보였다. 내 아들, 고생이 많구나. 차를 타고 대치동으로 향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거리. 롯데타워가 멀리 보였다. 엄마, 저희 집이에요. 전세인데 괜찮죠? 그럼 좋지. 내가 사는 곳이면 어디든. 하지만 막상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40년 사업을 하며 키운 직관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나왔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래, 수진아. 오랜만이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5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아파트였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수진이 안내한 방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작고 다른 방들에 비해 확연히 좁았다. 마치 창고나 다용도실 같았다. 벽지도 오래되어 보였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다. 나는 손님도 아니구나. 짐이구나.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톱에는 화려한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다. 수진아, 저녁 준비 도와줄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 어머니. 저희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요리 안 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까? 준호도 엄마가 해준 밥 오랜만에 먹고 싶을 텐데.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저희 주방은 시스템 주방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며느리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첫날 밤이 되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에어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벽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시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작은 목소리. 수진아,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외로우면 속초에서 친구들이랑 지내시지. 왜 여기까지 와요? 수진아, 우리 엄만데. 휴, 정말. 민박집 청소하시다 온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베개를 꽉 움켜쥐었다. 민박집 청소? 아들이 그렇게 말했구나. 엄마가 민박집이 망해서 호텔 청소부가 됐다고. 나는 정정하고 싶었다. 내일 아침 아들을 불러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투, 그 태도. 잠깐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호기심? 아니면 시험하고 싶은 마음? 이 아이가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하는구나. 만약 내가 부자라고 알았다면 아마 극진히 모셨겠지.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파도 소리 대신 차 소리가 들렸다. 속초가 그리웠다. 일주일 후 새벽 5시 평생의 습관대로 눈이 떠졌다. 40년 동안 민박집, 호텔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머신 앞에 섰다.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살펴봤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화난 얼굴이었다. 아, 수진아. 커피 좀 마시려고. 어머니, 저희 커피 머신 300만 원짜리예요. 함부로 만지시면 고장나요. 가슴이 답답했다. 800억짜리 호텔 그룹을 운영하는 내가 3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못 만지게 되다니.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 잠 깨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다. 손이 떨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쓰디쓴 것 같았다. 참자, 순이야.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2주차. 어머니, 호텔에서 청소 일하셨잖아요.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다. 수진이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백화점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응, 그랬지. 정확히는 민박집을 운영했지만 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청소도 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40년 전에는 직접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으니까. 그럼 집안일도 잘하시겠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입가에 미소는 있었지만 그건 차가운 미소였다. 청소는 뭐 할 줄은 알지.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수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쇼핑백에서 명품 신발 상자가 보였다. 어머니, 집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거실도 쓸고 닦고요. 호텔에서 걸레질 하셨으니까 이 정도 집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며느리는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로. 만약 내가 부자라고 알았다면 절대 이런 말 못했겠지. 손이 떨렸다. 40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분노 때문일까?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이 며느리의 본색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감사해요, 어머니. 참, 화장실 변기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호텔 변기 많이 닦으셨으니까 익숙하시죠?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호텔 변기를 닦았다고. 천천히 청소도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40년 전 민박집에서 청소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내 일이었다. 내 사업이었다.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은 며느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화장실에 무릎을 꿇었다.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손에 쥔 솔이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물이 났다. 남편,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수진이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어머니,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확인 좀 해볼게요. 수진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검사를 받는 학생 같았다. 65세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잠시 후 수진이 나왔다. 어머니, 변기 밑에 물때 남았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뭐, 제대로 안 하셨네요. 역시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섬세한 건 잘 모르시나 봐요. 고급 호텔이랑 다르죠?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청소부 출신이라 섬세한 건 모른다고? 나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변기 밑을 닦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타일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850억 자산가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며느리의 본색을 끝까지 봐야 했다. 3주차. 지혜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와, 넓다. 수진의 친구 3명이 집에 왔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서울 여자들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였다. 나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다. 지혜야, 저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시어머니요. 어머,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화장실로 갔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 소리가 다 들렸다. 아파트 벽이 얇은 모양이었다. 우리 시어머니요. 속초에서 평생 호텔 청소하시다 오셨어요. 친구들이 낄낄 웃는 소리. 진짜? 청소부셨어? 네, 그것도 평생. 그래서 우리 집 청소 맡기니까 딱 좋아요. 공짜 가정부 생긴 셈이죠. 와, 그럼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청소 다 해주시면. 청소부 출신이라 집안일은 잘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시켜도 다 잘해요. 나는 변기 뚜껑에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40년을 일하며 자존심을 지켜왔다. 민박집에서 호텔 그룹까지 맨손으로 일궈냈다.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 내가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있다. 한참을 울다가 나왔다. 친구들은 이미 갔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화장실에 오래 계셨네요. 배가 좀 안 좋아서. 아, 그래요? 어머니, 손님들 다녀가서 거실이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해주세요. 과일 껍질도 있고 컵도 있고요. 나는 대답 없이 청소 도구를 꺼냈다. 참, 어머니. 청소부 출신이라 이런 거 잘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제 친구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신다고. 청소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아팠다. 조금만 더 참자. 2개월째. 어느덧 2달이 지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진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빨래 안 하셨네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는 안 하세요?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준호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현장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준호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외로웠다. 속초에서보다 더 외로웠다. 적어도 속초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거실에서 준호와 수진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빠, 우리 여름휴가 어디 갈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좋을까? 바다 좋지? 오빠, 속초 오션뷰 호텔 어때? 거기 진짜 좋다던데. 인스타에서 봤는데 완전 럭셔리하더라. 내 손이 멈췄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션뷰 호텔. 내 호텔이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민박집을 시작한 그 자리에 지은 호텔. 15년 전 리모델링해서 최고급 호텔로 만든 곳. 오션뷰? 거기 비싸지 않아? 오빠, 우리 1년에 한 번 여행인데 좀 비싸도 가자. 제발. 친구들 다 거기 갔다 왔어. 알았어. 예약해 볼게. 수진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고마워, 오빠. 사랑해.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내 호텔에 온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기뻤다. 아들이 내가 만든 호텔을 보게 되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충동이 솟아올랐다. 지금 당장 거실로 나가서 말해버릴까? 수진아, 그 호텔이 바로 내 호텔이야. 내가 주인이야. 손에 쥔 접시가 덜컹거렸다. 2달 동안 나한테 청소시키고 변기 닦게 하고 청소부 출신이라고 비웃었지? 그런 내가 내 호텔에 간다고? 800억짜리 내 호텔에? 부엌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당장 나가서 다 밝히고 싶었다. 수진의 그 오만한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다. 그래, 지금 말하자. 짠! 하고 말해버리자. 놀라는 꼴 좀 보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질까?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졌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뜨거운 충동을 억눌렀다. 심호흡을 했다. 1, 2, 3. 지금 말하면 끝이야. 그냥 순간적인 통쾌함 뿐이야. 수진이는 깜짝 놀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지.
하지만 진심일까? 아니야. 그냥 내가 부자라서 태도를 바꾸는 거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수진이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기회. 그리고 제대로 교훈을 줄 기회. 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자. 결정적 순간. 며칠 후 준호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속초 가요. 오션뷰 호텔 예약했어요. 3박 4일로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엄마 고향이기도 하고.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함께 가고 싶었다. 내 호텔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이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때였다. 오빠. 수진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평생 거기서 청소 일하셨잖아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멈췄다. 오히려 가시는 게 트라우마일 거예요. 옛날 생각나서 힘드시겠죠. 청소하던 곳을 보러 가시게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오빠 어머니 매일 속초에만 계셨어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냥 서울에서 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안 그래요, 어머니? 수진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감히 반대하지 마. 분수를 알아.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서 쉬실래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명품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 오만함으로 가득한 표정. 차가운 눈빛. 응, 괜찮아. 너희들끼리 다녀와, 준호야. 엄마는 집에서 쉴게. 수진이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럼 우리 집 잘 지켜주세요. 택배도 받아주시고요.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얼어붙었다. 평생 거기서 청소 일하셨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주문처럼. 복수의 결심.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정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 부장님, 다음 주에 제 아들이 오션뷰 호텔에 갑니다. 강준호 명의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정 부장은 항상 일찍 일어났다.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썼다. 손가락이 떨렸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풍경.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며칠이 지났다. 여행 전날 밤이었다. 수진이 거실에서 큰 캐리어에 짐을 꾸리고 있었다. 명품 옷들이 하나둘 캐리어에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 우리 떠나면 집 좀 잘 지켜주세요. 택배 올 거예요. 알았어. 수진이 한 발 더 다가왔다. 팔짱을 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TV에서 눈을 떼고 수진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전 정말 불편해요. 이번 여행 동안 좀 생각해 보세요. 속초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지. 심장이 철렁했다. 손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우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죠? 속초에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침묵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수진이 결정타를 날렸다. 솔직히 어머니는 평생 호텔 청소만 하셨으니까 굳이 오션뷰 같은 고급 호텔 가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숨이 멈췄다. 어차피 어머니는 객실이 아니라 청소도구 창고나 익숙하실 텐데요. 변기 닦던 곳이죠?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또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됐어. 충분해. 수진이 명품 선글라스를 쓰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잘 자요, 어머니. 집 잘 부탁드려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차가운 결의 때문이었다. 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였지만 정 부장은 받았다. 정 부장님.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강준호 명의로 된 예약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이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예약 당장 취소하세요.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당하게 해, 순이야. 넌 할 수 있어. 내 존엄을 지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준호와 수진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속초로 향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양양공항에 내렸다. 속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2개월 만에 맞는 고향 냄새였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바다 냄새. 집에 왔구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사장님, 오셨어요? 관리인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서울 생활 힘드셨어요? 조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집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2개월 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65세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가 서 있었다. 800억 자산가. 2개 호텔의 주인. 그래, 이게 진짜 나야. 정 부장에게 전화했다. 정 부장님,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손님들이 오후 3시쯤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좋아요. 제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호텔 로비의 난동. 오후 2시 50분. 나는 오션뷰 호텔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 부장이 맞았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라운지는 로비가 한눈에 보이는 2층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정문이 보였다. 투명 유리였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다. 삼시 정각. 택시가 멈췄다. 수진이 먼저 내렸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가 뒤따라 내렸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내 아들. 가슴이 뛰었다. 아팠다. 자동문이 열렸다. 둘이 로비로 들어왔다.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성함이 강준호입니다. 3박 4일이요.
프런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다. 표정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 내역이 보이지 않는데요. 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요? 분명히 예약했는데요. 확인서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프런트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다. 매니저가 급하게 나왔다. 손님, 죄송합니다.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예약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취소요? 누가 취소했는데요? 우리 안 했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뭐예요? 호텔이 이 모양이에요? 예약 확인서도 보내놓고.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하긴요. 수진이 프런트 데스크를 손으로 쳤다. 탁!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이 쳐다봤다. 우리가 1시간 넘게 차 타고 왔는데 예약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 5성급 호텔 아니에요? 나는 라운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손에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야. 준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자기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봐. 진정하라고. 수진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세게. 오빠는 맨날 참으라고만 하네. 얘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나만 나쁜 사람 돼? 수진이 다시 프런트로 돌아섰다. 여기 직원들 교육이 이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5성급 호텔이에요?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손님,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조용히 해야 돼요?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예요? 로비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아이를 데리고 빨리 멀어졌다. 준호가 다시 수진을 말렸다. 자기야, 제발. 사람들이 다 봐. 다른 호텔 찾자. 제발. 싫어. 왜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돼? 수진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금이 같다. 우리 여기 오려고 계획한 거라고. 휴가 망치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느라 2개월 고생했는데.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 뭔 조치? 수진이 비웃었다. 나 쫓아내려고요? 당신들이 예약 날려놓고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요? 진짜 웃기네. 수진이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쿵.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금속 장식이 바닥에 부딪혔다. 나 쫓아내려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피해자를 쫓아낸다고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다 봐요.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이건 너무 심해. 제발. 오빠도 이제 내 편이 아니야? 수진이 준호를 밀쳤다. 준호가 뒤로 비틀거렸다. 나 혼자 창피당하라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2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겨우 휴가 왔더니 이 꼴이야.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프런트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다. 수진이 다시 프런트로 다가갔다.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요. 이러니까 이 호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 다 도망가겠다. 손님 말씀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도 굳어졌다. 조심? 내가 뭘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데스크를 다시 쳤다. 탁! 탁! 당신들 사장 나오라고 해요. 사장? 이 호텔 주인 누구예요?
나와보라고. 책임자 나오라고. 라운지에서 지켜보던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충분히 봤다. 이제 됐어. 충분해. 정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진실의 폭로. 라운지 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였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수진도, 준호도, 다른 손님들도.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이 떡 벌어졌다. 준호도 놀라서 돌아봤다. 엄마가 왜 여기?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침착하게, 그러나 위험 있게. 등을 곧게 폈다. 사장을 찾는다며? 내가 사장이야. 이 호텔 주인. 순간 로비의 시간이 멈췄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이 호텔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지? 책임자 나오라고 했지? 나는 정부장을 쳐다봤다. 정부장이 다가왔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오션뷰 호텔 그룹 회장이신 이순희 회장님이십니다. 수진이 뒤로 비틀거렸다. 가방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놓쳤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진짜예요? 이게 무슨... 그래, 준호야. 이 호텔이 내 거야. 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오션뷰 부산점도 내 거지. 두 개 합쳐서 800억 원. 직원 300명.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어머니. 그럼. 수진아.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넌 2개월 동안 나한테 청소시켰지? 화장실 변기 닦게 하고 청소부 출신이라고 비웃었지?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그 청소부 시어머니가 800억짜리 호텔 주인이야.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리고 내가 방금 모욕한 이 직원들은 내가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이고 10년, 15년 일한 베테랑들이야. 프런트 직원이 눈물을 훔쳤다. 준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눈빛에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다. 수진아, 넌 정말 엄마한테 그랬어? 청소부라고? 변기 닦으라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울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정 부장님, 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슬프고 공허했다. 3개월 후 부산 오션뷰 호텔. 정기점검차 부산에 왔다.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네, 손님. 제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304호실이시죠? 수진이었다. 청소복을 입고 카트를 밀고 있었다. 명품도 선글라스도 없었다. 맨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객실에서 나온 손님이 말했다. 아가씨,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건도 예쁘게 접어 놓으시고.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수진이 밝게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눈이 반짝였다. 나는 모퉁이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변했구나, 수진아. 진짜로. 부산 김 부장에게 물었다. 이수진 직원 어때요?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합니다. 동료들이랑도 잘 지내고 손님들 평가도 항상 최상이에요. 지난달 이달의 직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요?
네. 후배 직원들도 잘 챙기고요. 특히 힘들어하는 신입들 많이 도와줍니다. 미소를 지었다. 속초집 설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와 수진이 함께 속초집을 찾아왔다. 캐리어를 끌고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거실에 앉아 떡국을 먹었다. 수진이 만든 떡국이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요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편지였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나는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무시했고 약자를 깔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호텔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든 일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명품이나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저는 진짜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눈물이 났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나는 수진을 껴안았다. 준호도 우리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따뜻했다. 에필로그. 그날 밤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잘했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지난 5개월을 돌이켜봤다.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설렘, 무시당했을 때의 아픔, 진실을 밝혔을 때의 떨림, 그리고 지금의 평화. 수진을 용서했다. 아니, 용서를 넘어서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딸처럼 사랑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픔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다. 수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었다. 그리고 진짜로 변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청소를 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모든 일은 소중하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약한 사람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말에도 속초 가도 될까요? 어머니 밥이 그리워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럼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나도 사랑해, 딸아.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결국 평화가 찾아온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였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속초 바다 냄새, 집 냄새, 가족의 냄새.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셔서 별이 더 밝게 빛났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